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목요일에 한번 돌아오는 이양희의 정치적 참견 시점이 돌아왔습니다. 울산 남구을 김기현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울산 중구 박성민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 그리고 울산 울주군 서범수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이 되면서 울산 쪽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위상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예산 확보는 물론 울산적 현안 해결의 동력을 확보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기대감이 현실이 될 수 있을지 21대 국회 개원 1년이 지난 지금 울산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과 의정 활동 성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양희 위원장과 정치적 참견 시점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퇴근길을 책임지는 시사팩토리 100.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정치팩토리 SE 진행자 강승복입니다. 동남권 정치 전문 방송 정치팩토리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팟캐스트와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이양희의 정치적 참견 시점. 네, 어서 오세요. 이양희 위원장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선선해요. 네. 그래도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이양희의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 어떤 정치적 참견 시점 준비하셨나요? 네, 김유리 아나운서께서 오프닝에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 원내부대표 박성민 의원, 당대표 비서실장의 서범수 의원 등 울산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는데요. 그렇죠. 이에 따라서 2022년 국가예산 확보와 산적한 지역 현안 추진 동력이 확보됐다는 지역의 기대감이 커요. 네. 과연 지난 1년간 국회 활동 돌아보면서 이 기대감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흥미진진한데요. 국회 상황은 여대 야소지만 울산은 여소야대로 반대 상황이라서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양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뭐든 할 수 있는 국회 180석을 장악한 집권 여당의 송초로 시장과 네. 제1야당의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이 잘만 협력한다면 어느 때보다 좋은 조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도 볼 수 있네요. 네. 네. 지난달 25일 송초로 시장이랑 울산 국회의원들이 서울에서 2022년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추진을 위해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해요. 그리고 네. 이 예산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는 기사 보셨죠? 네, 송철호 시장과 울산 국회의원 협의회가 만났다는 그런 기사였죠. 네, 울산 국회의원 협의회는 뭐냐면 지역 국회의원들이 울산 발전을 위해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아서 네. 작년 7월에 당선되고 나서 만든 기구인데요. 이 협의회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이 회장이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의원이 부회장, 그리고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전체 협의회에 전원이 참석해서 송초로 시장이랑 아주 네. 긴밀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논의에서 핵심 의제는 뭐였나요? 무조건 예산 확보, 현안 해결이죠. 네. 3조 3천억에 달하는 내년도 국가 예산의 핵심 안건으로 울산 의료원 및 산재 전문 공공병원 설립, 그리고 부유식 해상풍력 종합지원 컴플렉스 조성사업, 네. 국립탄소중립 전문과학원 건립, 영남권 글로벌 승련기술진흥원 설립, 울산 수도 시범도시 조성, 그리고 3D 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건립, 미래자동차 전의장 및 전동부품 등 네. 다양한 안건에 대해서 다루고 그 트램으로 여러분들 기대감 높으시잖아요. 네. 도시철도 건설, 그리고 울산, 경남, 부산 광역철도 건설, 그리고 언양과 범서를 연결하는 국도 24호선 지선 건설 등 산적한 지역 현안 사업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합니다. 다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럼 진전은 있었나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초로 시장이 김기현 의원께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되셔서 큰 힘이 될 것 같다. 또 산자위, 국토위, 문광희 등 상임위의 지역 의원께서 고르게 포진해 있어서 네. 어느 때보다 국비 확보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얘기했다고 해요. 네. 정치권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울산 도약을 위한 마중물 예산 확보를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고 네. 여기에 또 김기현 울산 국회의원 협의회 회장은 지난해 지역 국회의원과 시가 정부 예산안 단계부터 긴밀한 공조 체계를 해서 3조 원이 넘는 국비를 얻었는데 네. 올해도
열심히 활동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계획대로 3조 원이 넘는 예산이 확보된다면 울산 의료원 설립 등 지역 현안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데요. 아쉽게도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난 6월 2일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향후 5년간의 계획을 담고 있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는데요. 네. 이 계획에 울산의료원이 빠져 있습니다. 진짜요? 네,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에서 공공의료 부족으로 한국 사회가 겪은 이 위기와 비극 그리고 계속될 관염병 시대에 비춰볼 때 네. 이번 정부 발표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러면 나물주적에 반드시 필요한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2025년까지 공공병원을 딱 3개 짓겠다고 발표했어요. 이 네. 3개 지역은 심지어 작년에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돼가지고 설립이 확정된 경남, 대전, 부산이고요. 그것 외에 정부가 추가로 설립 계획을 하나도 발표하지 않은 거예요. 네. 당장 17개 시도 중 공공병원이 없거나 1개에 불과한 곳이 울산, 광주, 대구, 인천이에요. 이곳에 의료원 설립하고 부산 침례병원이나 제주도 영리병원 부지를 매입해서 공공병원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 울산 네. 건강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였거든요. 근데 이거 가볍게 패싱하고 네. 정말 시민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고요. 코로나 사태로 수많은 병상대기 환자 경험했고 그쵸. 의료 공백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도 우리가 다 같이 목도했는데 네. 한국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아주 최소한의 정책이었는데 좀 정말 아쉬움을 넘어서 분노하게 되고요. 네. 울산은 울산 의료원 설립을 위해 여야 모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거꾸로 가고 있는 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안을 어떻게 넘어설지 네. 이제야말로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울산 공공의료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과 또 울산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정치인의 공약과 선언보다는 네.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정치적 참견 시점을 방송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울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특단의 정치력이 필요한 상황이 맞습니다. 지난 1년간 울산 국회의원들이 쏟아낸 공약,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활동인 의정활동 성과와 입법활동을 그래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정치적 참견 시작해볼까요? 네. 이양희 위원장님, 20대 국회는 동물국회, 식물국회라는 비판이 많았잖아요. 근데 네.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좀 변모했나요? 네, 말씀이 없으시네. 울산 의원들이 일하는 국회로 변모하는데 얼마나 기여했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자, 참 제가 일단 웃고 시작했는데요. 네. 참여연대가 제공한 국회 상임위원회 그리고 본회의 출석 현황을 따르면 국회 상임위 회의와 본회의에 100% 출석한 울산 국회의원은 네.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사고 등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서 사유를 미리 제출하는 청가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청가를 제외하고 모두 무단결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울산 국회의원 중에는 개근상을 받은 사람이 없는 거네요. 받을 맞습니다. 사람이. 네. 권명호 의원이 청가 한 번, 결석 한 번이고요. 네. 그런데도 가장 높은 출석률입니다. 그리고 김기현 의원은 결석 2번, 이상원 의원은 청가 2번에 결석 1번, 서범수 의원은 결석 5번, 이채익 의원은 청가 2번, 결석 1번으로 출석률이 조사됐는데 네. 결석을 가장 많이 하신 서범수 의원한테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전원 보이콧하기로 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시는데 법안 통과 최종 관문인 본회의 출석률도 86%로 상임위보다 더 낮아요. 그래서 이게 핑계인가 싶고요. 네. 국민의힘이 올해 열린 총 46번의 본회의 중에 총 6번을 보이콧했다. 뭐 이런 얘기고요. 네. 민주당 이상원 의원의 경우는 청가 한 번을 제외하고는 본회의에 모두 출석했고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보이콧을 제외하고는 전부 출석했습니다. 김기현 의원, 권명호 의원 보이콧에 청가 한 번 신청해서 나란히 84%고요. 네. 서범수 의원은 보이콧 외에도 2번의 결석으로 82%로 출석률을 좀 낮고 이채익 의원은 보이콧 외에 청가 한 번, 결석 2번으로 80%로 꼴찌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채익 의원이 상임위와 본회의 모두 꼴등이네요. 개근상을 받는다고 모두 우수상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다들 분발하셔야겠어요. 이양희 위원장님, 출석률을 살펴봤는데 이제 입법 활동을 좀 마저 살펴볼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울산 국회의원들의 법안 대표 발의와 본회의 통과 등 입법 활동은 대체로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5월 31일자 기준이에요. 딱 그 의원 되신 지 1년 되는 날인데 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총 9,562개. 오. 1인당 약 31.9개의 법안을 발의했고요. 네. 울산 국회의원 6분은 이 1년 동안 약 176개의 법안을 발의했고요. 네. 한 명당 29.3개로 평균보다 밑도입니다. 대표 발의 건수가 네. 입법 평가의 절대적 잘대가 될 수는 없지만 양적 지표로 보면 평균 미달인 셈이고요. 이상원 의원이 44건으로 가장 많고 권명 의원이 40건, 서범수 의원 30건, 이채익 의원 25건, 김기현 의원 22건, 박성민 의원이 15건 순입니다. 근데 핵심은 네. 이렇게 발의한 법안이 문제가 아니라 국회를 통과한 건수가 몇 건이냐는 거예요. 실제로 실적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네. 발의한 모든 법안이 다 통과되는 게 아니라서 네. 울산 의원들이 발의한 이 176건 중에 통과된 법안은 딱 23건밖에 없습니다. 아. 예. 이상원 네. 의원이 7건, 수정 가결 3건, 네. 대안 반영 폐기 4건이고요. 이채익 의원은 25건 법안 중에 딱 5건, 모두 대안 반영 폐기입니다. 서범수 의원은 4건, 모두 대안 반영 폐기고요. 박성민 의원 2건, 김기현 의원 1건도 다 대안 반영 폐기로 입법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청취자 여러분, 대안 반영 폐기는 이름이나 내용이 비슷한 여러 입법안을 하나로 합치는 걸 말한다는 거 또 알고 가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통 법안 발의하고 가결되는 경우에 네. 원안 가결이나 수정 가결이 일반적인데 같은 이름의 비슷한 법안들이 많을 때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하나를 합쳐요. 네. 국회의원 300명이고 보좌진까지 하면 거의 3,000명이 입법 경쟁을 하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법안이 되게 그렇겠네요.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하나로 합치면서 폐기되는 법안을 대안 반영 폐기라고 표현하는데 네. 의원 입장에서는 계속 국회에 계류 중인 것보다는 하나라도 실적이 생기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제출된 법안이 다 없어지고 그중에 아주 일부 부분이라도 반영돼도 일단 입법되면 의정 보고서에는 내가 무슨 법을 만들었다라고 홍보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처럼 또 평가할 때도 입법 건수에 포함도 시키고요. 네. 그래서 이 대안 반영 폐기를 다 받아들이는데 사실 형식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법안 발의가 많아서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특히 군소 원외정당 의원들은 발의 요건인 국회의원 10명의 동의가 있어야 법안 발의 자체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천신만고 끝에 동의 10명 받아서 올리고 또 법안 통과시킬 때 정치적 역량을 엄청나게 집중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네. 울산에 있는 6분의 의원들은 집권 여당의 제1야당의 동료 의원들 엄청 많은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에 비춰봤을 때 입법 활동이 상당히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네요. 출석률, 법안 가결률을 넘어서 법안의 내용까지도 살펴봐야지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겠는데요. 맞습니다. 김기현 의원 원내대표시고 사선 중진 의원이시죠. 외교통일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상임위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네. 지난 1년간 단 한 건을 입법했습니다. 심지어 이것 역시 대안 반영 폐기입니다. 법안을 보니까 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더라고요. 첨단 기술이나 첨단 제품 투자기업이랑 네. 중점 유치업종 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해 국세랑 지방세를 과감하게 감면해 주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울산에 산재된 현안은 다른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또 다른 의원들 어떤가요? 선수별로 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삼선 의원인 이채익 의원입니다. 이채익 의원은 국방위원회 소속이고 5건을 입법에 성공했는데 모두 대안 반영 폐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군 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 개정 발의안인데요. 네. 이 내용 다 보면 입학 연령이 17세에서 21세 미만으로 고정돼 있는데 제대한 군인이 입학할 때 연령을 넘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연령을 완화시키자라는 법안이고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발의하셨어요. 그래서 네. 뭐지 하고 확인해 봤더니 향토라는 표현을 지역방위라는 표현으로 바꾸자. 라는 거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내셨는데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19로 그 정보 공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 공개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법안이었고요. 네. 그리고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 내신 분들 면허 취소나 뭐
운전면허 효력 정지 처분 이런 거랑 상관없이 도로교통공단에 실시하는 특별교통 안전교육 받도록 하자라는 내용 이렇게 5가지였습니다. 이 5건 모두 대안 반영 폐기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이채익 의원은 상임위 활동과 좀 관련성은 있는 것 같은데요. 법안의 질을 논외로 하자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이제 재선 의원인 이상원 의원 살펴보겠습니다. 상임위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고요. 7건의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고요. 네. 이건 기금을 부정수급한 사람이 다시 지원 사업을 응모하는데 네. 제한을 두는 걸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자는 거고 이건 수정 가결됐고요. 네.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요. 동산문화재 수리에 해당하는 보존 처리 관련한 규정이고요. 네. 문화재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해외로 우리 문화재를 반출하거나 전시할 때 그 기간을 네. 현재는 10년인데 이 반출 기간 연장하자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4번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이 자연스럽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구축한 시스템에 자체적으로 이 게임 개발하면 넣어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자라는 내용이고요. 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스포츠윤리센터가 감독하고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해서 표준계약서 보급하자.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성인 선수들 인권유린 사태가 되게 많아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네,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실제로 이제 각 지역의 체육회장을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임했었는데 네. 이거 못하게 하고 이제 자율적으로 뽑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관련 법안을 만드는 거고요.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실제로 관광사업자가 이제 폐업 신고했을 때 자연스럽게 등록기관에서 허가 취소나 신고사항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인데 3건은 수정 가결, 4건은 대안 반영 폐기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상원 의원은 다른 의원과 달리 수정 가결이 3건이 있네요. 네, 이제 그런 게 좀 차이가 보이시죠? 네. 이제 초선 의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인데 2건을 입법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 전동 킥보드가 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전동 킥보드 안전장비나 면허증 없이 이용했을 때 2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하는 거 이거 제출했는데 대안 반영 폐기됐고요. 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앞에서 이채익 의원도 발의했던 법안이죠. 네. 이걸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의약품이나 장비 비축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늘리자라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박성민 의원 2건 모두 대안 반영 폐기가 됐네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시류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다른 의원들이 중복되는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대안 반영 폐기가 된 것 같고요. 다음은 권명호 의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통 산자위라고 부르는 네. 부처의 소속 의원이신데 입법은 4건에 성공하셨습니다. 첫 네. 번째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지역 그 주민들의 지방세를 좀 감면해주자라는 네. 거고요. 그리고 또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안 법안은 똑같아요. 근데 네. 여기에 내용은 뭐냐면 자영어민들 어업권이나 그다음에 어업을 위해서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를 좀 50% 깎아주는 법안이 있었는데 네. 이게 작년 말에 끝났어요. 종료됐는데 이걸 3년간 연장하자라는 법안이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동구 의원이다 보니까 어민들도 있으시고 동구 조선업 경기 위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네.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 간이가세 기준 금액을 4,800에서 7천만 원으로 올리는 거. 그리고 네. 면세 기준을 3천에서 5천으로 인상하는 거 이거 법안 내셨고요.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안 내셨는데 가족 돌봄 휴가 별도로 노동자가 자녀를 돌보기에 연간 15일을 쓸 수 있어요. 한부모 네. 가정은 30일이고요. 근데 이 유급휴가 사용할 수 있게 하되 사업주가 이 노동자에게 유급휴가 기간 동안 지급하는 인건비의 100% 중에 네. 50%를 국가가 지원하자. 왜냐하면 영세한 사업자
사업장에서 이걸 지을 못하니까 네. 뭐 이런 법안 내셨어요. 근데 이것도 대안 반영 폐기됐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상임위 연관성도 네. 높고 동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법안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서범수 의원 살펴볼까요? 네, 서범수 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시당위원 정답 하시고 또 지금 이준석 대표 비서실장까지 네. 하셔서 많은 분들이 예의주시하실 텐데요. 그렇죠. 함께 네. 살펴보시죠.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대표 발의는 30건 하셨는데 입법에는 4건 성공하셨습니다. 네. 경찰법 전부 개정 법률안 그리고 공찰 공무원법 전부 개정 법률안 2가지인데요. 네. 경찰 업무와 국가경찰 업무와 자치경찰 사무 나누는 것 그리고 네. 여기서 이제 자치경찰 사무의 역할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이고요. 네. 세 번째로는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안인데 현행 스토킹 법안 처벌 수준이 너무 낮잖아요. 그래서 네. 이것을 좀 이 처벌 수준을 높이는 법안이었고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으로 지방의회 의원 중에 형사처벌 받은 사람들 의정활동 및 그 시간에는 주지 말자. 상당히 상식적인데 그동안 이게 안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왜 지방의원만 국한되는지 물음표가 잠깐 생기기도 했는데 네. 이런 법안 내셨고요. 아무래도 서범수 의원이 경찰청장 출신이기도 하고 상임위가 행정자치위원회랑 관련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다 대안 반영 폐기됐죠. 네. 이양희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울산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저조하고 대안 반영 폐기라는 처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중복 발의가 굉장히 많아 보여요. 어떻게 보세요? 아쉽지만 현재로서는 그 이상의 평가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 초선 의원들은 이제 1년이니까 남은 네. 임기 동안 또 성장하고 발전하는 의정활동을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제가 입법활동 위주로 살펴봤는데요. 네. 국정감사나 일상적인 정부 감시 활동도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서 따로 평가해 볼 만합니다. 가을에 예정되어 있는 국감 시기에 이 부분 반드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내용도 이양희의 정치적 참견 시점에서 꼭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이양희 위원장님, 그럼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울산 국회의원들에게 한마디 하고 마무리할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들으실 듣고 거라고 계실 기대하고 거예요. 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최근 울산은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고려아연 대기질 폐수 조작 사건 그리고 신고리 사오기 화재까지 대형 사고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울산 정가에 책임 있는 목소리를 찾기 어렵다는 비판이 높았죠. 네. 이에 대해서 울산의 국회의원들이 좀 무겁게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시작해서 지금 그 한복판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울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울산 의료원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현재 정부 계획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죠. 네. 그렇다면 울산의 정치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초당적인 협력과 아주 비상한 정치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울산 시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울산 의료원 설립을 위해 정치, 행정, 그리고 시민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네. 앞장서 주십시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듣죠. 이양희 위원장님, 오늘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팩토리 100.3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진원의 바라본다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유리, 기술의 강승복, 구성의 엄유미, 연출의 김성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